이재명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민생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출범하게 되는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상경제 대응 TF 출범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너무나 저성장 고착화, 이 저성장 고착화 구간에 너무 오랫동안 맴돌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 고물가인 것이고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말 그대로 식료품 물가가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아침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요. 1.9%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를 밑돌아요. 지표 물가는 이렇게 안정적인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이유는 물가를 계산할 때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평균 등락률을 계산하는데 식료품 물가의 경우 큰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에 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아니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된다고?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10%, 20%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식료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뭐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든가 유통망을 개선한다든가 대체재,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의 대체재를 해외로부터 빠르게 조달받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식료품 물가를 안정화하는 서민들의 물가, 고물가에 대해 허덕이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 너무나 이 높은 금리와 이자 부담,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면이라든가 탕감 이런 종류의 정책 공약도 이미 발표해 왔죠. 이런 것들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자영업자 100만이 폐업하는 시대예요. 자영업자 폐업은 왜일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도산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국가가 도산하거나 하는 이런 모르는 일들은 부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못할 때 폐업으로 내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부채 탕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으로서. 이런 것들도 민생경제 TF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숙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최근 1분기에 민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고 건설 투자가 또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들을 신규 투자하도록 이끌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마련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이렇게 3대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물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 3대 서민들의 약한 고리를 해결하는데 민생경제 TF가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길을 가다가 저를 슬프게 하는 네 글자 바로 점포임대입니다. 공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제에서 물론 이제 분배나 이런 자영업자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성장도 역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인공지능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자가 조그마하고 조그만 피자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면 분배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피자가 너무 쪼그라들고 있는 저성장 국면이니까 일단 피자를 키우는 게 우선. 그러니까 피자를 키운 다음에 적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를 고민하자. 그럼 피자를 어떻게 키울까?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고 AI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 고속도로를 깔면서 이 아날로그 시대의 물자의 이동을 돕고 그게 경제 성장을 강하게 이바지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AI 시대고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고속도로를 깔자. 그게 AI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AI 고속도로지만 AI 고속도로는 다른 말로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국가가 구축하고 국가가 구축하면 한국형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학생들이, 기술 인재들이 혹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런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요. 한국형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 어떤 것들까지 야기되냐면 세계 많은 신흥국들도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형 데이터 센터를 수많은 신흥국에게 수출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 모델을 AI 고속도로로 삼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많은 효용을 창출하고 또 효용을 또 분배하는 그런 장치로서 작용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코스피가 네. 2,750을 돌파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핵심이 아마 상법 개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동반돼야 할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법 개정을 이제 여대기 때문에 약 2, 3주 안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되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더 유리한, 주주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지 하면서 주식시장에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옆에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그 다음날 나의 100m 달리기 주력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영양제 그렇지 않죠. 하루 먹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영양제를 먹으면 곧바로 나의 운동 능력이 상향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가 5천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약이 되냐? 이것은 마치 영양제와 같고요. 영양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영양제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코스피 5천 시대가 오려면 소위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쓰면서 이 우리나라의 회전율, 이 주식 회전율을 계산해 봤더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에 개인도 관심이 없고 뭐 기관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도 1,300에서 1,500조를 운용하는데 계속 어떤 계획이에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자예요.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자예요. 그러니까 기관도 떠나고 개인도 떠나고 외국인도 떠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5천 시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이. 기관도 불러오고 개인도 불러오고 외국인도 불러와야 돼.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나는 성과가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맞물려서 조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인되는 그런 조치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상법 개정도 추진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것들도 함께 동력을 구사함으로써 코스피 5천 시대라는 약속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